옛날 옛날에 아름다운 12딸을 가진 왕이 살았어요. 이 12공주님들은 큰 방에서 함께 살았죠. 왕은 마음을 다해서 딸들을 보호했어요. 그래서 밤에는 절대 나가지 못하게 했죠. 하지만 매일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밤새 춤을 춘 것처럼 공주들의 신발이 모두 낡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왕은 딸들에게 매일같이 새 신발을 사주어야 했지요.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어김없이 낡아 있었어요. 왕과 신하들 모두 신발에 감춰진 미스테리를 풀 방법이 없었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도대체 하루 만에 신발이 어떻게 낡아버릴 수 있냔 말이야? 전하, 저희도 알 길이 없나이다. 왕이 말했어요. 누구든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원하는 딸과 결혼을 시키고 내가 죽거든 양자로 삼아 왕위를 이어받게 할 것이다. 하지만 단 3일 안에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야. 왕국의 많은 젊은이들과 심지어 다른 왕국의 왕자들까지도 이를 위해 성으로 오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 그들은 12공주들의 방문 앞을 지켰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 미스테리를 푸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신발은 계속해서 밤마다 낡아버렸죠. 마침내 마음씨 좋은 한 청년도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으로 향했죠. 가는 길에 그는 매우 가난해 보이는 늙은 여인을 만났어요. 저기 청년, 내가 너무 배고픈데 빵 한 조각만 줄래요? 그 청년은 가방에서 가진 음식을 모조리 꺼내어 노인에게 주었지요. 다른 청년들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노인은 무척 행복해했어요. 그 노인은 이 청년이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고마워하며 마법의 망토를 주었어요. 모습을 감추고 싶을 때 이 마법의 망토를 입으세요. 밤 12시에 이 망토를 입고 공주들의 방으로 들어가도록 해요. 그래야 그 신발의 미스테리를 풀 수 있을 테니. 하지만 명심해요. 그 못된 공주들이 주는 것은 마시지 말아요. 그 청년은 마법의 망토를 가지고 성으로 갔어요. 성에 도착한 그는 자신이 신발에 감춰진 미스테리를 풀 수 있다고 말했죠. 첫째 날, 그가 공주들의 방문 앞을 지키고 있을 때 첫째 공주는 레모네이드 한 잔을 가지고 나왔어요. 목이 마르실 테지요. 레모네이드 좀 준비했어요. 드셔보세요. 그 청년은 노파의 경고를 깜빡하고 그것을 마시고 말았어요. 그러자 곧 그는 잠들었어요. 그는 공주들이 준비한 방에서 밤새도록 코를 골며 잠을 잤답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패닉 상태였어요. 그 마법의 망토를 입고 공주방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두 번째 밤에 그 청년은 다시 한번 공주들의 방 앞을 지켰어요. 이번엔 다른 공주가 주스를 들고 나왔지요. 청년은 때를 기다리며 문 앞을 지키느라 무척 목이 말랐어요. 생각 없이 주스를 모두 마셔버렸지요. 그리고는 역시 그는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가 눈을 떴을 때 그 늙은 여인의 말이 기억났어요. 그 못된 공주들이 주는 것은 마시지 말아요. 공주들이 준 음료수에 수면제가 들어가 있는 게 틀림없어. 그 순간
왕이 그 옆에 나타났어요. 이틀이 지났는데 자네는 아직도 미스터리를 풀지 못한 것 같군 그래. 만약 오늘도 풀지 못한다면 자네는 감옥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말도록 하게. 왕은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어요. 그 청년은 오늘 꼭 이것을 해결해야만 했지요. 그날 밤, 지난밤처럼 청년은 공주들의 방문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가장 어린 공주가 오렌지 주스를 들고 나타났어요. 이번엔 컵을 받아들고 공주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공주가 떠나자 그는 오렌지 주스를 옆에 있는 통에 부어버렸죠. 이번엔 잠들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지고 이내 자정이 되었어요. 그 청년이 마법의 망토를 입는 순간 투명해져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죠. 천천히 문을 연 그는 그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12공주 모두 아름다운 무도회 드레스를 입고 새 신발을 신은 채 머리를 만지고 화장을 하고 있었죠. 그 청년이 잠들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공주 중 한 명이 문을 열고 밖을 보았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공주는 귀를 벽에 갖다 대었죠. 그 순간 청년은 코 고는 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첫째 공주가 침대를 옆으로 밀었어요. 그리고는 3번 박수를 쳤지요. 침대가 있던 자리에 비밀 통로가 열렸어요. 청년은 믿을 수가 없었죠. 공주들은 한 명씩 모두 안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그 청년도 따라갔죠. 그 비밀 통로는 아래로 향하는 수백 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들이 계단을 내려갔을 때 갑자기 청년이 한 공주의 드레스를 밟고 말았어요. 어머, 누가 내 드레스를 밟았어. 글쎄, 너겠지. 그들은 계단 끝에서 숲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아름다운 은색가지의 키 큰 나무들을 지나갔어요. 청년은 가지를 치며 공주들을 따라갔지요. 강에 다다르자 그들은 잠시 멈췄어요. 강에는 백조 모양의 12척의 배가 있었고 12왕자들이 공주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배에 탔어요. 그리고 청년도 마지막 배에 올라탔죠. 배가 평소보다 무거워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이상해. 아, 제발 그만 꿈꾸세요. 그들은 강을 건너 빛나는 큰 성으로 향했어요. 성 안에서는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창문을 통해 안에서 춤추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성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공주들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지친 기색 없이 계속해서 춤을 췄어요. 물론 그들의 신발은 낡고 있었죠. 청년은 더 이상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테이블 위에서 케이크 한 조각을 가져와 먹기 시작했죠. 막내 공주가 이것을 보고야 말았어요. 내 케이크 공중에 떠 있어. 투명 인간이 먹고 있는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그 청년은 아무도 모르게 테이블에서 금색의 컵을 가져갔어요. 공주들은 아침까지 춤을 추었죠. 공주들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넜어요. 숲을 지나 아주 길게 이어진 계단을 올랐지요. 마침내 그들은 성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신발은 다시 모조리 낡아 있었죠. 청년은 신발이 낡아지는 그 미스테리를 풀고는 무척 행복했어요. 잠시 후 왕은 그 청년에게로 왔어요. 시간이 다 되었네. 신발의 미스터리를 풀었나? 물론입니다, 전하. 그리고는 전부 말씀드렸죠. 처음에 왕은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청년이 숲에서 가져온 은색 가지와 빛나는 성에서 가져온 금색 컵을 보고는 그 청년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자 그는 약속을 지켜 청년이 선택하는 공주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청년은 막내 공주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죠. 12공주는 그들의 비밀이 밝혀지자 무척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 청년과 막내 공주는 결혼해서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에 어느 먼 곳에 아름답고 마음씨 착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녀의 엄마가 죽고 그녀의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였죠. 못된 새엄마에게는 그녀처럼 못된 두 딸이 있었어요. 새엄마와 새언니들은 그녀에게 몹시 나쁘게 굴었답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앉을 수 없다. 너는 안 돼. 어머나, 컵이 떨어졌네. 어서 가서 씻어오렴, 신데렐라. 다들 나가놀 동안에도 그녀는 집에 홀로 남아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식구들이 모두 그녀를 불러댔기 때문에 피곤한 그녀는 무릎에 고양이를 앉히고 벽난로 앞에 앉아서 꺼져가는 장작에 몸을 녹이곤 했어요. 어느 맑은 날 그들은 궁전에서 온 초대장을 받았어요. 왕자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궁전에서 큰 무도회가 열리니 결혼 정령의 모든 나가시들을 초대합니다. 새엄마가 그녀의 두 딸과 파티에 갈 준비를 하는 동안 신데렐라는 어쩔 수 없이 그녀들을 도와줘야 했어요. 너희가 파티에서 가장 아름다울 거야. 왕자가 반하고 말걸? 저는 못 가나요? 아가씨들은 모두 초대됐는데. 정말? 이게 무도회에 갈 옷이라고 생각해? 파티 날이 되자 혼자 남은 신데렐라는 아무것도 못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벽난로에서 밝은 불빛이 나타났어요. 그 밝은 불빛 속에서 아름다운 요정이 나타났죠. 신데렐라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요정은 바로 엄마였으니까요. 엄마! 안녕 내 딸아. 너를 도우러 왔단다. 너도 무도회에 갈 수 있단다. 정말요? 그치만 어떻게? 엄마가 도와줄게. 어서 정원에 가서 가장 큰 호박을 가져오렴. 그리고 고양이야, 서둘러 7마리 생쥐를 데려다 주겠니? 그 요정이 마법을 부리자 호박은 아름다운 마차로 변했어요. 그리고 마법 지팡이를 생쥐에게 가져갔더니 생쥐 중 1마리가 마부가 되었고 나머지 6마리는 아름다운 백마가 되었어요. 이제 너의 차례다. 마치 공주가 된 것 같아. 하지만 엄마, 전 춤을 출 줄 모르는데 왕자가 부탁하면 어떡하죠? 이 마법 구두를 신으면 너는 춤을 잘 추게 될 거란다. 넌 왕자와 춤을 춰야 해. 하지만 잊지 말거라. 그 마법은 12시에 끝나게 될 거야. 그러니 12시가 되기 전에 집으로 돌아오렴나. 엄마, 감사합니다. 12시 전에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엄마,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죠? 난 항상 내 옆에 있어. 신데렐라가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궁전에 들어서자 갑자기 모두들 그녀를 바라봤어요. 새언니들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죠. 물론 잘생긴 왕자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해버렸어요. 왕과 왕비 역시 신데렐라를 좋아했지요. 이제야 공주라고 부를 수 있겠군. 왕자는 바로 신데렐라에게 춤을 청했어요. 신데렐라는 마법 구두 덕분에 무도회장에서 멋지게 춤을 추었죠. 새엄마와 두 딸은 신데렐라의 아름다움에 말문을 잃고 질투가 나서 분노했어요. 신데렐라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행복한 나머지 엄마와의 약속도 잊어갔죠. 그런데 그때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거의 자정이었어요. 왕자를 그대로 남겨둔 채 그녀가 무도회장 계단을 뛰어내려오는데 마법 구두 한 짝이 벗겨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다시 가져올 시간이 없었죠. 신데렐라를 뒤쫓던 왕자는 계단에 남겨진 구두를 발견했어요. 빨리 이 구두의 주인을 찾으시오. 나라를 샅샅이 뒤져서라도 꼭 찾아주세요. 부하들은 온 나라를 뒤져 모든 젊은 아가씨들에게 구두를 신기려고 했지요. 하지만 발이 맞지 않았어요. 마침내 신데렐라의 집에 도착한 그들은 두 딸에게 신발을 신게 했어요. 조금만 더 당기면 될 거예요. 그래. 내 딸이 피곤해서 발이 조금 부어서 그래요. 하지만 둘 모두 발이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부하들이 집안에 다른 소녀를 봤다고 말했죠. 아가씨가 또 한 명이 있어요. 신데렐라에게 구두를 신기자마자 부하들은 그녀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너무 완벽하게 맞았으니까요. 우리와 함께 궁전으로 가주십시오. 왕자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하들은 신데렐라를 궁전으로 데리고 갔죠. 왕자는 신데렐라를 보고는 바로 그녀임을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매우 행복했죠.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청혼했어요.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공주님? 기쁜 나머지 신데렐라는 바로 왕자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지만 내가 잃어버렸던 그 구두는 왜 변하지 않았지? 나는 항상 내 옆에 있단다. 역시 우리 엄마 항상 옆에 계셨군요.